오늘 두 번째 그알 라이브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중년 탐정 김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연출을 맡았던 장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담당 PD 외 MC도 이제 함께 하시게 됐는데 먼저 출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출연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그알 외전을 보고 나서 우리 그알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PD들이 소통하는 걸 보고 저도 좀 그 소통의 장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혹시 오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각오가 있다면요? 오늘 저의 각오는 1919년 독립운동을 하지 못해서 이기질 못했지만 2019년에는 불매운동과 함께 무조건 이기는 각오로 오늘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처음 그알 라이브를 했을 때 저희가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6,000명 그렇죠. 정도였는데 오늘 김상중 선배님이 이제 출연한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미리 공지를 했더니 지금 현재 접속자 수가 시작하기도 전에 약 46,000명 정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혹시 오늘 제가 나와서 조금 올라간 겁니까? 네. 그 전에는 몇 명이 동시 그 접속했죠? 전에 최고 접속자 수가 36,000명이었는데 일단 기록을 그러면 깬 거네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기록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장경주 PD가 2달 동안 준비한 방송이 지금 막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원래 방송 끝나면 이제 자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주. 그 참고로 이틀 밤을 꼬박 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을 샜어요? 일주일을 센 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네요. 여기서 씻고 왔습니다. 잠을 안 자고 씻고 온 거예요. 오늘 이 라이브를 위해서 해소만 했습니다. 네. 이번 취재 때 좀 특별히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취재는 이 황주현 씨 목격 제보가 많이 안 들어올까봐 좀 걱정했는데 물론 이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뭐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뭐 소회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5인 제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확인하고 근데 방송에 또 안 낼 수는 없어서 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방송을 내면서. 근데 거꾸로 희망해 보자면 이 방송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황주연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방송 이후에 들어올 제보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주 쉬었다가 예. 일단 좀 쉬고. 그 저희 선배님은 항상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청자. 네. 이번 방송 방금 본방까지 저희랑 같이 보셨는데 네. 예, 좀 어떠셨습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얼핏 봤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며 가며 봤던 사람이지만은 황주연을 보고 나서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디서 봤었는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 주위에 어떤 그런 그 오며 가며 봤던 사람들을 상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고 또 오늘 방송의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장경주 PD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또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까처럼 그렇게 또 아주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미안하게 할 만큼 아주 그냥 상냥하게 대해주신 분들도 계셨었고 장경주 PD가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셨나요? 방송 말미에 나간 그 송 네. 선생님으로 나간 분은 공사장.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어서 혹시나 이게 또 그분이 일하시는데 주변에 괜히 알려줘서 누를 끼칠까봐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정직한 땀을 흘려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방송 보고 제일 좀 궁금했던 게 그렇게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살인을 하고 지금껏 잡히지 않고 있을까? 그게 이제 그 황주연이 살인과 도피까지 다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구하면서는 예, 어느 정도의 계획을, 그러니까 범행 자체는 사실 그날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살인은 있었고 그날 밤에도 이제 목격자가 없거든요. 다음 날에 이제 아침 오전에 신도림역에 나타날 때 전까지 없는데 그 사이에 아마 뭔가 이 도피할 계획을 꼼꼼하게 짰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도 2008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시면서 네, 다양한 네. 경험치를 네, 쌓아오셨을 텐데 네. 이 황주연 씨도 11년째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선배님 경험치상 황주연이 어떻게 지금까지 안 잡힐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신다면 우리 전문가들 또 박지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자금을 위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금을 구해서 좀 성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저는 가장 좀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인상 자체가 좀 특이하고 또 특징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어디 정도는 고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어떤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저 수배 전단지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국내는 확실하다라고. 네, 제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추리를 해보자면. 중년 탐정의 추리는 황주연은 국내에 있을 거다. 국내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여준 수배 전단지의 모습에서는 좀 많이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죠. 지금 이제 채팅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황주연의 딸을 만나 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담당 PD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아마 이 방송을 봤다고 치면 사실은 또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억들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요 얘기는 조금은 우리 구분을 위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꽤 성인이 됐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 오늘 방송상에서도 이 장경률 PD가 이제 황주연에 대한 뭐 오인 제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이제 추적하러 다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제보도 많이 있는 건가요? 제보 상황이 어때요? 들어온 제보는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제보 중에서도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보해 주시는 분을 어쨌든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인 이제 얘기를 듣고 확인 가능한 분들은 다 했습니다. 전 방송에는 뭐 다 쓰진 못했지만 5건 정도는 이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했는데 다 아니었던 걸로. 실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제 신창원 씨가 검거되기 전에 들어왔던 제보 수가 약 5,700건 예,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네. 엄청난 수의 제보 중에 이제 마지막 제보에서 잡힌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확인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 그러면은 또 이것을 또 취재할 생각은 좀 가지고 있나요? 거의 확실히 이게 검거할 수 있다면, 네.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면. 일단 이주를 쉬고 싶은 거죠.
그 저희가 실시간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첫 번째 거 친구 면허나 신분으로 살았을 가능성. 방송에서 이제 좀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친구분들이 동네 분들이 계신데 그 친구 걱정하는 마음이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같이 찾아보자 하는데 좀 많이 비협조적이셨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자기의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황주현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 건 있는데 이걸 이제 직접 확인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입을 닫으셔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다 연락은 근데 뭐 그 후로 사건 이후로 연락한 적 없다 뭐 하시는데. 근데 그 방송 보면 그 황주현 씨 친구분들이 좀 과한 반응을 했잖아요. 네. 좀 위협을 하기도 하고 PD한테 그런 행동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방송상에서 그 뭐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너무 화를 내고 또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의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뭐 제가 성형을 했다는 얘기, 자금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은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뭔가 어떤 그 자기 주변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면 충분히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 어쩐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그냥 단순히 아까 이제 얘기했지 패밀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가족 같은 생각으로서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너무 좀 그게 과유불급이 되다 보니 좀 그 이상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 방송을 보다 보면 또 그 처음에 이제 가장 최초에 검거하려고 했던 그 팀장,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신 그 형사님의 얘기 중에 가장 잡기 어려운 것은 이제 본인의 집에 있을 때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방송이 결정되기 전에 이 장경준 PD와의 식사 자리에서 장경준 PD가 막 그 봉준호 감독의 이제 최근 영화를 본 직후였어요. 기생충. 그때, 예. 그때 장경준 PD가 이번엔 좀 저런 류의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뭐 되게 연결된 고민의 어떤 결과일까요, 이게? 꽤 의외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위험하니까 이렇게 막 확답은 할 수 없어서 약간 뉘앙스만 이렇게 주긴 했는데 물론 아니겠죠. 어쨌든 형사님들도 한 2년 동안은 계속 이제 그 가족분들은 이런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테니까 뭐 설마 기생충 뭐 그러진 않겠죠. 네, 기생충 잘 봤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요 지금? 봉 감독님한테? 근데 이 지금 현재 황주연의 음성이 어디 기록돼 있거나 남아 있는 거는 있나요? 뭐 저희가 만난 이 피해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없었어요. 음성이 따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PD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조금씩 크게 네,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이 황주연 씨가 지금 11년째 진명수배 전단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걸 취재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거 하자고 한 거는 우리 배정훈 선배가 배정훈 PD가 회의하다가 우연히 저 사람이 궁금하다 했는데 저희 팀장인 또 김재원 PD께서 자기 때도 이제 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도 저 사람 1번이었는데 하면서 나도 되게 궁금했어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이제 인상이 워낙 특이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됐죠. 배정훈 PD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회의를 하기 이틀 전에 이제 지방에 취재를 갔다가 아침에 이제 모텔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익숙한 그 전단지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었는데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 분들이 다 이제 일제히 궁금하다 이렇게 합의를 보면서 이제 좀 극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얼굴인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선배님도 혹시 이 방송 전에 이 황주현 씨 얼굴을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참 낯이 있구나. 왠지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친근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런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좀 이게 수배 전단지를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유심히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잘 좀 각인시켜 놨다가 주위에 어떤 사람 중에 혹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아니면 다행이지만 또 사실일 경우에 또 검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수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아까 방송에서 그 공사장 목격자에서 이제 나오셨던 분 있잖아요. 황주현과 닮은 사람 이렇게 나왔던 그 모자이크로 나와서 시청자분들은 잘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닮았나요? 제가 이제 처음 이분을 그 아침에 7시쯤에 가서 7시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보고 저는 이제 50% 이상 좀 닮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배정훈 PD께도 보여드리고 김재원 선배한테 보여드렸는데 둘 다 맞는 거 아니냐? 진짜로? 7시가 좀 넘은 시간에 전 사실 자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잠이 확 깼죠. 그 정도로 닮았어요? 저는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선배님도 이제 더빙하실 때 보셨을 텐데 굉장히 닮았어요. 아, 그래요? 체격이나 그다음에 얼굴의 어떤 그 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닮아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거의 황주현이다라고 아마 확신을 줄 만큼. 근데 또 동영상으로 보시니까 좀 뭐 차이도 좀 느껴지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2008년 당시의 모습과 그 아까 그 화면 속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더라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걱정은 뭐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장경주 PD도 이렇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이렇게 그분도 양해를 해주셨지만 이제 방송이 나간 후에 이제 그분이 또 사실 뭐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갔다가 또 이게 오인 신고가 들어올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이 모자이크를 벗고 이제 황주현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 반 뭐 이제 뭐 그런 우려 반 뭐 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께서 양해를 해주셨고 그 주변 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혹여 그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양해를 또 좀 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또 들어서 드립니다. 혹시 그럼 방송에 소개한 제보 외에 좀 방송에는 미처 소개 못한 뭐 그런 제보가 있을까요? 취재 내용이나? 방송에서 이제 막판에 하나 뺀 게 있는데요. 지역은 저 남쪽인데, 그러니까 이 제보 주신 분이 이제 본인은 확신한다. 옆 가게에 이제 뭐 밤에 방송에 막판에 이제 뺐는데 약간 좀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제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옆 가게에 밤에 뒷문으로 뭐 차를 멀리 대고 밤늦은 시간에만 오는 사람이 남자가 있다. 주점인데 너무 닮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주셨는데 마침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또 경찰에다도 신고를 한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제 같이 잠복을 하고 결국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니어서. 근데 이게 방송에 내면 이제 바로 옆 가게 서로 이제 관계도 좀 그렇고 그 남자분도 좀 이렇게
사생활 좀 침해가 될까봐 하여튼 방송에서 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한 두세 개 정도를 취재 좀 깊게 했다가 이제 방송에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나름대로 추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주로 많나요? 보니까 이제 섬이나 산속 깊이 숨어 있을 것 같다. 뭐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섬이나 산 속에 있어도 결국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려고 뭔가 구하려고 어떤 행동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렇다고 치면 꼭 좀 제보 좀 해주시고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그런 의견들이 많네요. 뭐 거주지, 고향이나 연고지 근처에 있을 거다. 친구 집에 숨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있을 거다라는 추리를 많이 해주시네요. 사실 뭐 일을 할 수 없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좀 무조건적인 지원이 사실은 필요할 텐데 생활을 하려면 그런 면에서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담당 PD는 어쨌든 취재를 해서 제일 이 사건을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는 최소한 그죠? 그 담당 PD가 추리를 해보자면 네. 어디까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 있을 거다라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고 거기 더해서 본인의 추리를 약간 더 한다면은 뭐 신창원 씨처럼 지금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과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이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농사일 하시고 농사일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좀 속속들이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직업도 다양하고 막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안 해본 직업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 분들은 이제 살아 있어도 어디 산 속에서 혼자 숨어 살 거라고 하고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어쨌든 버젓이 잘 신분도용해서 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신분 이제 그렇게 뭔가 고립된 채 어디에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어떻게든 잘 섞여 살고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정보가 좀 제한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보고 좀 더 노력해볼 수 있는 남은 것들은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많이 제보해주시고 또 경찰도 그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도 취재하고 경찰도 수사해서 하는 것이 남았을 텐데 좀 선배님부터 이 시청자분들께 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뭐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매번 오랜 시간 동안 그 알을 하면서 느끼고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꼭 찾아서 벌을 줘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알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시그널을 느끼는 거고 또 그 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을 같이 또 찾아야 할 거고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좀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좀 조심스럽기도 할 거예요. 혹여 내가 괜한 사람부터 신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두드려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이번 사건이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2년 정도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 중지로
모든 자료는 이제 검찰로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통해서 이제 서초경찰서 연락 드리면서 이제 기록을 갖고 오셨고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자체적으로 어떤 막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보가 필요한 거네요. 네, 예.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제보를 추가로 좀 낼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황주현 씨에 대해서? 목격 제보 말고는 사실 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사람만 잡으면은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소시효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건이 없는 거고. 그 아까 방송을 보다가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때리면 맞자? 네. 때리면 맞자. 장경주 PD는 그동안 취재하면서 많이 맞지 않았나요? 다른 PD들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상황을 예, 우리 PD들이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녹음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할 때 우리 저 박지은 PD 아예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하는 그 상대방은 칼을 갖다가 이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책상에 놓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PD들이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쩔 때는 좀 위태위태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PD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뭐 어떤 뭐 협박을 당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MC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MC를 하면은 뭐 그런 위협이나 어디 외부로부터 협박을 받진 않냐.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런 제가 직접적인 협박을 받는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부산에서 예전에 한 분이 우리 저 제작진 통해서 어묵을 보내주신 적은 있었습니다. 어묵으로 위협을 하려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드시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라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협박이나 또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보면서 또 느낀 점은 야 우리 PD들이 저렇게 무모하게 인터뷰하는 것도 좀 뭔가 다른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또 갈아가면서 또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즉 그러잖아요. 때리면 맞을 각오로 맞으면서도 계속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이렇게 지금 취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PD들이. 우리 저 배종훈 PD도 예전에 할 때 이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다 잊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 예.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라고 이제 다들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 오늘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MC가 나왔기 때문에 또 MC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릴 텐데 일단 사건에 대한 얘기를 거의 지금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담당 PD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못한 얘기라든지. 황주현 씨한테 한 말씀. 황주현 씨한테 한마디 좋습니다. 그러면 원샷 좀 잡아주시고요. 네? 장경주 PD 원샷 잡아주시고 저 원샷 카메라에서 황주현 씨한테 영상 편지. 황주현 씨한테요? 네. 방송을 보고 저를 미워하진 않겠죠? 끝났나요? 네. 다시 풀샷으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MC 김상중 님에게 다들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죠. 궁금한 점을 저희가 사전 댓글로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 채팅 통해서 뭐 궁금한 점을 많이 올려주고 써주시면 너무 저희가 빨라, 너무 엄청 좀 빨라요. 빨리 올라가는데 저희 하나도 안 그 보이고. 채팅 요원이 잘 캐치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할 겁니다.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네. 조금 분위기도 전환하는 의미로
그때 그 구독 유도하셨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때 티저에 하셔가지고 좀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예. 그 특히 저희 채널이 알림 비율이 낮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구독하신 분 중에 알림을 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서 특히 알림 설정에 좀 그 힘을 주셔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언급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샷 카메라를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언급했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해주시고 구독하셨더라도 알림을 안 하신 분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댓글 통해 받은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이제 여쭤볼 텐데, 네. 그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첫 만남에 네.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문성근 선배가 일대 MC시죠. 그렇죠? 하시고 그만뒀을 때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 이제 97년도부터 생방송으로 그 SBS에서 그 월요일 밤 11시부터 하는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제가 한 15개월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진행을 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저한테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일단 나이도 어렸고 아무리 잘해도 문성근 선배의 그 아류다 라는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일단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연륜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계속 제가 고사를 했었죠. 계속 MC가 바뀔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결국은 제가 이제 하게 됐죠. 이제 그때만 이 정도 내 나이와 또 세상을 보는 눈과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2008년도 3월 2일 날 제가 첫 방송 숭례문 화재 사건을 제가 첫 방으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에 이렇게 수락을 하셨는데 벌써 최장수 MC이신데 네. 좀 잘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세요? 일단 벌써 이렇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공론화가 돼서 또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가 원했었던 어떤 일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새로움을 또 알게 되고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하길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채팅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나요? 웬만하면 거의 다 봅니다. 이제 제가 다른 촬영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보지 못하지만 거의 보죠. 네. 근데 아까 저랑 잠깐 이제 그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요즘은 밤 10시에 보통 주무신다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11시에 하는데 못 보시는 거 아닌가요? 토요일 날은 조금 이제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하죠. 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하시면서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바뀐 게 있나요?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죠. 네, 바른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셨던. 그전에도 이제 뭐 바른 생활 바르지 않은 생활 반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더 제가 책임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게 좀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알 MC라서 MC인 덕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응원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뭐 좀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얘기도 가끔 이제 듣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생활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 점보다는 불편하지 않은 점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은 일단은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더 뭔가 좀 해주시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뭐 어떤 제가 배역의 누구다라고 얘기해보다는 그것이 하고 싶다 아저씨라고 또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좀 팬덤이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어드밴티지를 받는 일이 더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 더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더 바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알 MC가 어렵나요? 드라마 연기가 어렵나요? 이런. 다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알 진행을 13년을 넘게 하는데 늘 저의 생각은 그것이 어렵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한 모습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식상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뭔가 계속 좀 변화해야 되고 그런 변화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또 실시간으로도 대화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해서 뭔가 좀 바뀌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좀 더 사건 현장에 좀 나가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구성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조금 많이 좀 애쓰고 있죠. 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소통하는 것은 처음이신 거죠? 처음입니다, 저는. 네. 좋네요. 사실 아까 시작 전에 이제 도준우 PD가 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사실 정작 선배님 긴장을 전혀 안 하셨고 맞아요. 우리만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저는 이제 늘 이런 방송을 뭐 녹화를 통해서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녹화와 생방의 어떤 그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11년간 진행하시면서 네. 나를 긴장시켰던 방송편이 있나요? 나를 뭐 매 방송이 그렇습니다. 매번 방송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기억에 남고 또 중요하고 가슴 아프고 근데 역시 가장 컸던 거는 아마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의 그 소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잃었었던 사건 그게 세월호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마음의 어떤 그 평정심을 잃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저 정원 씨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지만은 제가 그 대본을 미리 그 사전 리딩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울컥거림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녹화할 때 내가 이것을 평정심을 잃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제가 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제가 그 말미에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울지 않았나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아직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또한 미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또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어떤 그 고귀한 생명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사실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잊지 않겠다고. 역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죠. 배정훈 PD도 그때 기억나시죠?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녹화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제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생각 뭐 또 많이 나누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하는데 그날은 선배님도 대본을 읽으시면서 우리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만큼은 좀 대기실에서 이렇게 침묵이 길게 있고 녹화에 들어갔는데 사실 선배님께서 이제 결국에 좀 감정을 좀 표현하셨는데 사실 제 욕심에 이제 녹화를 다시 뜨긴 했습니다. 그 뒤에. 근데 고민을 하고 선배님의 생각도 여쭤보고 사실 그때 3번을 다시 세 했었죠. 예, 그 엔딩 부분을 3번을 다시 했는데 역시 매번 그 감정이
세 번 다 그냥 그렇게 되는 수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의 어떤 그 중립,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냉정함 이런 것들을 참 가지고서는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것이 안 돼서 다시 세 번이나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했어도 그러한 감정을 제가 자제하지 못했을 거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매번 매주 이런 사건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또 더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댓글을 보면 되게 걱정하는 댓글도 많아요. 그래서 뭐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으시는지 뭐 그런 힘들지 않으시는지 정신적으로. 사실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이크하지 않은 그런 그 장면들, 또 사진들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적이죠. 집에 가면은 생각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드라마를 또 하니까, 다른 일을 하니까 또 잠깐은 그 잊어버렸다가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생각나고. 근데 이제 뭐 1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뭐 이렇게 봐도 그냥 그 예전에 봤었던 그런 어떤 충격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지는 않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질문 중에 이제 뭐 저의 추리력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걸 참아야 되다 보니 이제는 뭐 추리력보다는 제 몸에 사리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사리력이 더. 그 이제 질문들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좋아요. 구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계신 분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MC인 김상윤 선배님이 이 그런데 말입니다. 류의 어떤 말을 할 때 이제 이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긴장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또 다시 귀 기울이게 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들도 저게 한 가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시더라고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최소한 뭐 그런데 말입니다와 뭐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라든지 뭐 요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조금 아주 더 반전과 조금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접속어는 역시 그런데 말입니다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덜 긴장되고 덜 그 텐션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그런데요. 조금. 그다음에 이제 또 자주 쓰는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몹시라는 거. 몹시. 네.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몹시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데 몹시는 그렇게 몹시 그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몹시가 그런데 말입니다만큼 좀 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 정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그러한 것들을 매번 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아마 방송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마 3번 정도,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매 스튜디오에서 또 어떨 때는 또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근데 예. 하여간에 그런데요보다는 그런데 말입니다로 얘기를 했을 때가 더 텐션과 긴장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난 최근에 제가 발견한 좀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종편실에 가면 이제 음향 감독, 음악 감독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오른쪽에 이제 음향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림보다는 이제 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한 3초 전에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음파가 다르다. 그런데 말입니다는 나름 그 독특한 음파가 있다. 그런 캐치를 그걸 맞추시더라고요. 촬영할 때 NG도 나오나요? NG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방송을 하고 싶어 해서 하다가 조금이나 말이 좀 씹힌다든지 또는 제 어떤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NG를 좀 내는 편입니다. NG를 내는 편이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과 같은 방송 사실 저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본방송이요? 중에 본방을.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생방으로 꼭 한번 그것이 할 수 있다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이렇게 제보를 받으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그러다가 정말로 그 제보 속에서 범인을 잡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생방으로 좀 한번 진행을 좀 해보신 게 또 저희 어떤 바람 중에 하나고요. 손동작이나 제스처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 본방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제 모습을 모니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손 동작이나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전달력이 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모았다가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한 손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뭐 상황별로 좀 다른 게 있나요? 손 동작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뭔가 제가 조금 더 진솔하고 또 더 좀 그 전달력 호소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제가 또 모아서 얘기할 때도 있고 거의 엔딩 쪽에는 이제 좀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장경주 PD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2주간을 밤을 샜으니까 좀 일만도 하죠. 괜찮습니다. 네. 그 장경주 PD는 상중 선배한테 좀 궁금했던 거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프로그램 홍보가 되려나요? 응? 아니 저희도 어제도 이제 녹화랑 더빙 하는데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담배 관련해서. 그건 뭐 아직 뭐 정확하게 아직 픽스가 안 돼서 뭐라고 얘기가 그렇고 굳이 홍보를 한다고 치면 저 요즘 연극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MC아트에서 미절이라는 연극을 9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극 얘기는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연극 아주 스릴러물이고요. 좀 우리 그 아래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꼭 좀 오셔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알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보면 이 상중 선배님의 네네. 항상 그 수투 빨, 소위 요즘 말하는 수투 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뭐 수투를 위해서 뭐 몸매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신경 쓰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도 뭐 일일 일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요즘 일일 일식이라는 말을 이제 안 씁니다. 왜? 왠지 일식은 일식 같아서 요즘 저는 일일 한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 일일 그래서 한식. 이제 일일 한식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네. 얘기해 주십시오. 일일 한식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 중에 연예인 지인분 중에 그 알 팬이 있으신지 많죠.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같이 광고를 찍었었던 우리 저 여배우 중에 신혜선 씨가 또 굉장히 그 알 팬이라고 얘기를 해주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반가워했죠. 그리고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름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고 일단 가장 최근에 그 알 팬이라고 저한테 아주 그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신혜선 씨 아주 그 알을 좋아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 알 팬이다, 그 알 뭐 많이 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동료분들한테. 좋죠. 네, 좋아요. 흡족하고요. 그 알이 참 좋은 프로구나. 그 알 프로를 진행하는 길을 잘했구나. 이렇게 와서 나한테 얘기도 걸어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앞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MC를 얼마나 더 하실 건지. 방송국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생기면 못할 수도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들도 그렇고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김상중이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종신 MC직 하시자고. 아, 종신 MC. 글쎄 뭐 제 여력이 닿고 또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뭐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 이 그 알에 대해서 알리고자 저도 노력을 해야겠죠. 백 PD가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전에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네. 조금 짚고준 질문이기도 한데 예. 사실 저도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MC 자리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나름 노리는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네. 혹시 선배님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당연히 들으셨을 텐데 직간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계되는 혹시 후보라 그럴까요? 혹은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기록이라는 게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지라고 있는 건데 뭐 다른 방송국에서 유사한 프로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또 잘들 하더라고요. 잘들 하고 그래서 뭐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뭐 상황이 또 그렇게 돼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 이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배정훈 PD가 질문할 때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노립니까? 누군가요? 저희 또 PD의 또 이 취재 연보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취재연보. 예, 예. 아니, 예. 이니셜이라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예.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한 발 더 질문을 나가보자면 이 서두에 왜 문성근 MC가 워낙 잘해서 네. 이 또 바통을 이어받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 그 문성근 MC와 김상중 MC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문 선배님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그 브랜드를 확고히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콘텐츠가 다양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어떤 그 SNS라든지 또 컴퓨터의 보급이라든지 그때는 그알 방송 그 자체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봤을 때였고 시청도 뭐 엄청나게 또 그 나왔던 그런 시대였고 근데 어찌 보면 그때는 조금 약간 아날로그였었죠. 네. 그 시대는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디지털적인 거고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어떤 그 진행 방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조금 약간 좀 디지털 세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차이 있지만은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분 스타일로 잘 하셨던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장점은 또 장점대로 전 또 많이 또 배우고 그러면서 또 저의 또 제 시계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좋아요. 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이거 많이 해달라고 우리 네네. PD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건 현장 세트에서 녹화할 때 기분은 참 저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좀 좋은 얘기 또 좀 재미있는 얘기 밝은 얘기를 참 했으면 참 그 녹화 분위기도 좀 그렇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정의에 대한 얘기 또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늘 그냥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숭고하지요. 네. 그렇게 합니다. 뭐 기분 좋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이제
녹화할 때 우리 스튜디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세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특히 기억나는 장소가 있으세요? 많죠. 제가 가장 조금 제 스스로가 참 미스테리하다, 이상하다 했던 게 이제 그 수원의 그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 그 유골로 발견된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녹화를 할 때였는데, 저는 수원 부산, 배산 부산에. 여대생이 뭐죠? 부산 화성여대생. 화성, 네. 화성, 예, 화성. 뭐 이제 막 몇백 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혼돈이 오는데, 그 산에 가서 그 여대생이 유골로 발견된 그 장소에 가서 녹화를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NG를 잘 안 내거든요. 네. 그땐 정말 NG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속으로 잠깐만 좀 쉬자고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유골이 발견된 그 장소에 가서 지금 너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혹여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G를 많이 내는 거니 나 좀 도와다오 라고 내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그 장소에 가서 굉장히 한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몹시 이상한 기분을 그때 내가 한번 느꼈던 거고, 그 현장이 좀 기억에 남고요. 물론 그 저희 천회 특집 할 때 그 화성 거기 가서 직접 그 현장도 800회 있었었고, 특집. 800회 특집 때 네. 이렇습니다. 이게. 천회 특집은 저랑 하셨어요. 아, 그랬죠. 네. 천회 특집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하다 했죠. 네. 그리고 하셨죠. 그 성남의 그 약혼자 실종 사건, 김명철 씨. 네네. 그 현장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었던 그 장소들이 또 유독 기억에 남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개를 지금 네. 제가 하다 보니, 네. 뭘 같이 했었죠?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준수리야, 그럼. 야외 나가서 녹화하신 적이 있어요? 야외에서 녹화했던 게 신정동 살인 사건이랑 예, 노들길 살인 노들길. 사건. 예, 그게 야외에서 노들길 살인 사건. 했었죠. 그때도 참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 노들길 그 신정동 그쪽을 쭉 가다가 그 무슨 무슨 사당 같은데?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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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서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프롬프터를 써달라고 딱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비석 앞이 대포집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 내가 와서 촬영하니까 다 쳐다보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프롬프터를 보고 하면 에이 컨닝 안에 그럴까봐 또 거기서 달달달달 외워서 촬영을 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기억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녹화가 금요일 밤에 하잖아요. 네. 근데 야외는 특히 밤에 하니까 근데 불금이었고 그 집이 상당히 유명한 그랬었어요. 집이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또 창문이 통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다 붙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프롬프터나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이거를 해달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한 10분에 걸쳐서 암기를 해서 했었죠. 그때는 정말 잘 외워주고 잘 했어요. 근데 그 화성 그쪽에서의 그때는 정말 왜 그런지 그때는 참 묘했습니다. 네. 장경수 PD가 좀 잘 것 같아가지고 하나 좀. 아니요, 괜찮아요. 장경수 PD는 선배님. 상중 선배랑 같이 했던 이제 뭐 아이템 방송편 중에 좀 기억 남는 거. 제가 한 거요? 같이 뭐 녹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든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 테니까 빨리 생각하세요. 홍천강. 홍천강. 홍천강에 이제 뭐 그것도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야외 녹화를 이제 그 현장으로 갔었는데, 사실 현장에 딱 도착하면 거기 이제 와류가 형성되는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강 중간쯤에. 근데 선배님이 이 바위 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없고 뭐 물살이 센데, 근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이 해병대 분들이 이제 전우회죠. 이분들이 그
보트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오셨죠. 그럼 이제 격리를 하면서 뭐 몇 끼 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식비도 챙겨드리고 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그 바위까지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장면 기억납니다. 저도.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라이브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취재해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 방송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이제 아까는 이제 뭐 이번 주 방송 얘기였다면 네, 네. 이번에는 좀 이제 선배님에 대한 뭐 저에 에피소드 이런 대한 얘기라서 얘기니까 조금은 가볍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뭐 사실 저는 또 아시다시피 저는 아재 개그를 좋아하잖아요. 계속 아까부터 하셨던 게 아직 이제 와서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요즘 최근에 또 제가 하나 이 만든 아재 개그가 그거거든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두 자로 뭐라고 하나. 생각지 못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촌이 뭐라고요? 다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두 자. 아야. 장경들 PD. 아야? 약간 좀 유사했네. 아 그래요. 사촌에 대한 배가 아프다. 배. 장경주 PD 잠 깬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잠 깬 것. 이해 못했어요. 이해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이해를 못했다고? 네. 벌써 지금 이해가 지금 7월달이 지금 넘어가서 곧 8월달인데. 요즘 그 네.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방송해야 제가 될 것 오늘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각오. 네. 2019년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거 관련해서 아이템을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언급하셨으니 언급하신 예, 거에 대해서. 긴밀히 상의토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생각났습니까? 시간 벌어드렸는데 선배님하고 야외 나갔던 촬영이나 뭐 등등에서 녹화나 이런 데서 있었던 기억나는 일들. 저는 이제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5.18 2부작 할 때 이제 선배님 먼저 가자고 하셨죠 아마 광주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제 방송은 아니었고 이제 다음 방송 준비하는 친구 녹화를 제가 이제 지원 나갔었는데 그때 예 묘비 앞에서 이제 선배님께서 또 의도치 않 뭐 계획 없이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묵념하시고 우리 오늘 지금 저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매번 야외 가서 하지 왜 야외에 이렇게 나가는 횟수가 적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준비를 하다 보면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내일 방송에 나가는데 오늘 뭔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생긴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를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24분 좀 지났는데 저희가 몇 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뭐 1시간 좀 됐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갈까요? 이제 상종 선배한테 이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PD한테 하고 싶은 말은 PD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역시 제가 아까도 걱정했듯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몸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우리 PD들이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사실 아무런 어떤 그런 보호 없이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뭐 카메라를 정말 쳐서 카메라가 떨어지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그 약간 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일들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몸조심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김상중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란 저한테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드립니다.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또 문이 열려도 정의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한테는 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남아 계신 분이 만 한 7,000명쯤 되거든요. 정말 이제 아이고, 속된 말로 시간이 알짜배기 구독자분들이 남은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 공개를 좀 할까요? 저희가 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해서 이번에 굿즈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굿즈. 굿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품? 굿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굿즈입니다. 이게 굿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품이죠. 상품이죠.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10만 돌파 이벤트를 곧 진행을 해서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선배님께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알 이거에서 핸드폰에다가 붙여서 할 수 있는 이게 있고요. 선배님 핸드폰에 혹시 붙이셨나요? 예. 근데 지금 제 핸드폰이 뒤에 있는데 네네. 꺼내기가 조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 뭐 붙이신 건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배지입니다. 네. 뭐 가방이나 가방이나 옷에다가? 이런 데다 이걸 붙이고 특히 그 밤길에 다니실 일이 있으면은 이걸 꼭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아마도 이게 조금 더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호루라기 같은 거는 안 만듭니까? 저희가 뭐 그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스티커네요. 스티커죠. 스티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노트북이나 이제 캐리어. 예. 그리고 다음에 혹시 이런 걸 좀 만드시게 되면은 네. 제 캐릭터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좀 해주시면은 더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계속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랜 명심하겠습니다. 시간. 네. 이제 그런 걸 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굿즈를 만드시는데 좀 고민이 많이 좀 부족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급하게 10만이 훌쩍 넘어버려가지고 급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곧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이미 사실 10만 원은 넘었죠. 10만 원 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버 버튼이라고 해서 네. 구독자 10만이 넘으면은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는 대로 언박싱과 함께 예. 이벤트를 뭘 할지 공개를 해서 네네. 당첨자분들께 나눠드릴. 직접 언박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시간 내주시면은 직접 언박싱을 해주시면. 시간 뭐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제가 라이브에도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진행을. 다음 라이브는 또 언제쯤 하나요? 라이브요? 네,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뭐 언제 할까요? 언제?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저희는 사실 라이브를 자주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이게 보이시죠? 보고 계시듯이 담당 PD가 많이 힘들어해서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협조만 되면 예. 네. 우리 경주 PD 성이 잠경주죠? 장경주죠? 장경주입니다. 네네. 아무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저는 오늘 해보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네. 또 좀 더 깊은 얘기 그리고 좀 더 못했던 얘기 그리고 또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또 좀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또 기회가 돼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에 처음 나오신 거고, 그죠? 그것도 라이브를 처음 나오신 건데 어떠셨어요? 소감? 좋으네요. 음, 좋아요. 좋으세요? 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간에 좀 이런 그 소통의 장을 좀 자주자주 좀 해주셔서 네. 저도 자주자주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꼭 우리가 좀 방송 끝나고 요 시각에 해야 되는 거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그렇죠. 지금 시각이 2시가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네네네.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것도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조금 그 정신이 조금 좀 반짝반짝할 때
언제가 좋을까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어느 시간이 좋은지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 시간대 하면 훨씬 더 화기애애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공지를 올려서 네. 구독자분들의 한번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언제가 제일 편할지. 그 좀 땡겨서 하면 우리가 또 장경주 PD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기대도 말끔한. 장 PD는 어땠어요? 오늘 라이브 처음 함께 했는데. 네,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졸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장경주 PD의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그 한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장경주 버전, 장경주 PD 버전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원샷 카메라를 네. 보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이거 구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청자 접속자 수가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빠지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명 빠졌어요 지금. 네. 아무튼 지금까지 남아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의 클로징 멘트는 선배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